정부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는데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모두 1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줍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이 대상입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다시 늘리기 위한 대규모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G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을 박유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75,800원을 3년 동안 냈거든요. 더 적게 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받았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가입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의 대상자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도 포함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최근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또 지난 3월부터 4월을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00만 원과 50만 원 두 차례로 나눠 받게 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일자리일까요? 정부가 오늘 공개한 청사진을 보면 막힌 도로를 피해갈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을 뽑을 걸로 보입니다.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요원도 채용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국가교통정보센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 정보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체 구간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작은 데이터를 모으고 쌓은 뒤 가공해야 합니다.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기술자나 사이버 보안 요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이처럼 미래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다지는 직업을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을 이끌 3대 사업은 데이터와 5G 기술, 인공지능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자리라는 게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5G 전국망도 예정보다 일찍 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지국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원격 교육에 쓸 수 있는 음성과 행동을 인식하고 언어와 시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개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주목받는 산업 분야가 있죠. 접촉 없이 전화나 모니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하는 이른바 비대면 진료도 그중 하나입니다.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안전성과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본원의 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 본부입니다.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고 계셨어요?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전화나 모니터로 진료를 하는 원격 의료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행법상 금지돼 있던 전화 진료도 일정 기간 허용됐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약 2달 동안 13만 명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격 진료는 정부가 키우겠다고 밝힌 비대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진료하러 오면 얼굴도 봐야 되고 얼판부를 만져보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일자리가 늘기보단 일부 기업만 이익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원격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장비를 판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장비를 사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원격 의료를 당장 제도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주요 국정 과제와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는 이 연설을 생중계합니다. 새로보다 시간입니다. 빼곡하게 줄이 늘어선 한 행사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취업 박람회를 찾은 겁니다. 은퇴 후에 다시 생계 현장으로 뛰어든 60세 이상의 노동자들.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 꼴인 480만 명이 이렇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도전하는 일자리 시장에서도 여러 좌절을 겪습니다. 그 현실을 함축해 놓은 고다자.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불안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 던져진 고령의 노동자들, 누군가의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의 새로보다였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그동안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고다자들의 얘기가 고령 노동자가 쓴 한 권의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임계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이 조시니까 아니 저는 임가가 아닙니다 하고 몇 차례 얘기했죠. 38년 공기업 생활을 마치고 시급 노동자가 되자마자 새 이름부터 얻었습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정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임계장, 그 세 글자 뒤엔 열심히 일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쳤는데 다치니까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는 좀 따졌죠. 처음 했으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프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성면이 날리는 지하실에서 허겁지겁 밥 먹고 쪽잠을 견뎠고 각종 오물에 쉼없이 닿은 몸은 피부부터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노인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방한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니까 저도 그런가 진짜 추위 안 타는데 나만 타는가? 미세먼지가 심해 마스크를 달라고 해도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오래 살라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울분과 서름을 털어놓은 수첩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은퇴 후엔 안락한 휴식만이 기다릴 거라 속삭였던 미디어의 행복한 눈속임과 달리 생계를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부, 배차원. 5군데서 5년째 시급노동자로 일한 세월 동안 웬만한 일엔 덤덤해졌지만 조금만 아파도 노환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할까 늘 걱정이라는 그는 임계장은 결국 나의 부모와 이웃 혹은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노동 자체는 가치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인의 노동의 가치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 편견이죠. JTBC 강나현입니다.